안녕하세요. 제 앞에는 가민 쿼틱스 7, 가민 쿼틱스 7이 있습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을 거예요. 이 제품의 언박싱과 함께 시계 자체를 살펴보고 기능들을 확인한 뒤 진행하면서 제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 즉 첫인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대감을 담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봉인실이 있어서 칼로 잘라야겠네요. 됐습니다. 쿼틱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마도 물과 관련된 용도로 설계된 제품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아마 맞을 겁니다. 어쨌든 여기 타입 C, 죄송합니다. 타입 C가 아니라 타입 A에서 이 독자 규격에 쓰레기 같은 충전 케이블로 연결되는 방식이네요. 안에 설명서 몇 장 들어있고 언급할 만한 건 이게 전부입니다. 자, 시계 본체는 파란색 실리콘 스트랩이 기본으로 제공되고 크기도 꽤 큼직합니다. 켜는 법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겠네요. 켜려면 충전기를 연결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잠시 후에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일단 버튼을 다 눌러보면 오, 됐네요. 켜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제품의 기능 몇 가지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계는 주로 요트 항해를 위해 설계된 제품이라서 보트 데이터 스트리밍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속도, 수심, 바람 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GPS 추적, 거나스 및 갈레오 위성, 항법 시스템, 고도계, 기압계, 나침반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 기능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지도가 아니에요. 내륙 지도와 해안 지도를 모두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트 항해를 위해 설계된 시계입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라면 기대할 법한 모든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심박수, 수면 추적, 혈중산소 포화도, 스트레스 측정 등 일상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수명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구글의 Wear OS가 아니라 가민 자체 운영 체제를 사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스마트워치 모드에서는 최대 18일, GPS를 사용할 때는 최대 53시간까지 배터리가 지속되는데 솔직히 정말 훌륭한 수준입니다. 확실히 다른 스마트워치들이 보여주는 배터리 성능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GPS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 소모가 정말 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18일에서 57시간으로 줄어드니까 말 그대로 며칠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최대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전 항상 그런 표현이 좋더라고요.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니 배터리가 이만큼 갑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최대라고만 하는 거죠. 뭐 그거 아세요? 뭐 100일까지 간다고 해도 전화 할 바 아니죠? 실제로 그렇게 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최대 그만큼은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이걸 끄면 최대 얼마까지는 갈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전 이런 게 좀 싫어요. 물론 가민이 기기를 껐을 때를 광고하는 건 아니겠지만요. 스마트워치 모드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죠. 하지만 있잖아요.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테스트를 했다면 최대 얼마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죠. 가장 유리한 배터리 수명 조건으로 말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자, 이제 사양을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이 시계에는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에이머렛 모델 그리고 솔라 모델이 있는데 제가 가진 건 스탠다드 모델인 것 같네요. 그 점을 염두에 두면 스탠다드 모델은 당연히 260 바이 260 픽셀 해상도의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크기는 1.3인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LCD가 맞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이건 좀 더, 뭐라고 불러야 할지도 잘 모르겠네요. 예전에 타이맥스나 카시오 같은 시계에 달려있던 그런 옛날 디스플레이 같은 느낌이에요. 대충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죠. 어, 디스플레이가 각도에 따라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보시다시피 그냥 바로 사라져 버리죠. 보세요. 이거 프라이버시 글래스네요. 음, 그러니까 뭐 그렇네요. 그래도 터치 디스플레이긴 한데, 잘 보이는 각도를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있네요. 하지만 가민 제품들에서 보통 그렇듯이 당연히 버튼을 사용해서 조작할 수도 있어요. 여보세요?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버튼을 사용해서 탐색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영어를 선택하고 싶다고 해보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멋진 점 하나는 가민 제품을 휴대폰에 연결하지 않고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라는 기기를 휴대폰 없이도 설정할 수 있게 해준 점은 가민에게 칭찬을 보냅니다. 다른 기기들은 이 부분에서 실패하죠. 너무 똑똑해서 항상 휴대폰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똑똑해서 아예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미는 그런 골치 아픈 걱정 없이도 설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설정 과정을 아주 빠르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 결과물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해금지 모두 활성화. 네. 수면 중. 네. GPS를 사용할게요. 아, 솔직히 제가 지금 지하실에 있어서 GPS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뒤로 갈 수 있나? 네, 되네요. 좋아요. 아, 됐네요. 색상이 분명히 있긴 한데, 와, 진짜 카메라로 이 색감을 제대로 보여주기가 너무 힘드네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담아내기가 참 어렵네요. 사실 이 제품에 백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는 한데 막상 실제로 어두운 곳에서 화면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정말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시인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디 한번 제가 지금 빨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 디스플레이의 밝기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설정 방법이 숨겨져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옵션 자체가 아예 없는 건지 지금 바로 메뉴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확실하게 파악해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백라이트가 크게 필요 없도록 설계된 것 같네요. 디스플레이가 주변광에 의해 비추어지는 방식이니까요. 일리가 있네요. 그 덕분에 이 경우에는 배터리 수명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죄송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기기의 배터리 수명을 늘리는 거죠. 스마트워치든 어떤 기기든 배터리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주범이 바로 디스플레이니까요. 자, 한번 빠르게 살펴보죠. 지금 백라이트가 완전히 꺼진 상태인데도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빛이 전혀 없는데도 화면이 여전히 잘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 조명을 다 끈다고 해도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이 디스플레이는 전혀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수명 측면에서는 꽤 괜찮은 방식이죠. 네, 뭐 그렇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이건 가민 제품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제품은 대략 1800 주어티 정도인데 이게 얼마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차, 대략 480달러 정도 되겠네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긴 하지만 결코 저렴한 기기는 아니죠. 하지만 특정 목적에 맞춰 제작된 제품이라 이런 기기는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 항해나 수상 활동을 위한 전용 기기를 찾으신다면 이 제품은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또한 수상 활동을 위해 설계된 만큼 방수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10기압 방수 등급으로 약 100m 깊이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면에서도 꽤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시계들은 이런 10기압 방수 등급 같은 걸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민물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아마 그렇게 정의될 겁니다. 그래서 바닷물 같은 경우 만약 시계가 바닷물 때문에 손상되면 소금기가 방수실을 부식시켜서 더 이상 방수 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물이 들어가서 고장 나는 거고요. 대부분의 경우 보증 서비스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게다가 이 기기를
예를 들어 요트 같은 데서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좀 험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죠. 활동 중에 손목에 시계를 차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손을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무의식 중에 주변의 난간이나 딱딱한 물체에 시계가 부딪히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계에 흠집이 나거나 고장이 날 위험이 있으니 활동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파이어가 아닌 코닝 고릴라 글래스가 사용되었는데 이런 식의 특히 이 정도 가격대라면 사파이어 글래스가 훨씬 더 좋았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할인 판매 중인 것 같지만 원래는 $200 정도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저렴한 시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사양은 대부분 47mm 모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계에는 51mm 버전도 있는데 보통 그렇듯이 배터리 수명면에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을 겁니다. 화면이 방금 꺼졌네요. 잘 작동하고 있길 바랍니다. 네, 시계 지름이 커지면서 디스플레이 크기는 1.3인치에서 1.4인치로 해상도는 240이었나? 아무튼 그 정도였던 게 280X, 280 픽셀로 바뀝니다. 다른 부분들을 보면 방수 기능은 그대로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한 다른 차이점은 기기 저장 용량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고 정보를 찾을 수 있다면 배터리 수명도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기기의 기능 구성은 기본적으로 동일할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웹사이트를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51에미터 모델은 메탈 브레이슬릿이 포함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네요. 게다가 지금 웹사이트에서는 최소한 솔라 모델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MOLED나 일반 모델로 바꾸면 51mm에서 자동으로 47mm로 다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51mm 모델은 솔라 버전으로만 나오는데 솔라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터리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겁니다. 야외에 계속 계시는 분이라면 직사광선을 충분히 받고 태양광 충전만으로 기기가 계속 충전된다는 가정하에 이 기기는 아예 충전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목적에 충실하게 잘 만들어진 탄탄한 시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